이 양념 4인방을 빼놓고는 맛을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지금 양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사실은 양념이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 담긴 그런 식품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도 있지만 뭐 냄새를 없애준다거나 누린내, 비린내 같은 거 없애주고 맛을 또 이렇게 업시켜주잖아요. 없어서는 요리 전혀 할 수가 없죠. 서 원장님 어떻습니까? 양념은 우리가 좀 소량을 넣어서 왜 첨가제라고 생각하기 네. 쉽잖아요. 그러니까 메인이 주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라고 한다면 그걸 첨가해서 맛도 올리지만 정말 영양분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게끔 할 때 없어서는 안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네. 오늘 소개할 이 네 가지가 너무 중요한 게 저는 하나는 면역이고 하나는 혈전 방지입니다. 그러니까 피떡이 생기지 않게 한다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오늘 뭐 기대됩니다. 박 원장님 어떠세요? 예. 매일 먹는 건강 기능성 식품입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뭐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뭐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다 항암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항암은 항암이고요. 말씀하셨듯이 혈관 질환에 좋은 게 있고 정확하게 분별이 돼 있거든요. 이 양념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양념이 아니고요. 대단히 좋은 사실은 약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우, 약재. 우리가 늘 먹고 있는 거였는데. 이거 약재입니다. 우리가 늘 약재를 드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이 항암 양념 대첩이라고 준비해봤습니다. 이혜정 씨, 네. 준비돼 있죠? 그럼요. 되죠. 네. 우리가 앞서 화면을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그 마늘 드시고 항암, 투병, 암을 이겨내는 분 화면을 봤잖아요. 네. 이 마늘이 그렇게 항암 기능이 있는 건지부터 한번 여쭙고 싶네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실제 항암식품 한 48가지를 봤더니 1위가 마늘이더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헬리코박터균 아시잖아요. 네네. 그게 위암도 일으키지만 대장암하고도 상관이 있거든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위암 있는 사람은 대장암 확률이 없는 사람보다 13배나 증가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위암이 있었던 분들도 헬리코박터를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늘이 1번이고 우리가 탄고기 먹으면 벤조피렌이라고 왜 발암 물질 네. 얘기 많이 네. 하죠. 예, 예. 그걸 없애는 것도 역시 마늘이니까 마늘을 잘 드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 얘기 들으면서 다행인 것이 저도 고기 먹을 때 꼭 마늘 먹거든요. 네.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고 먹었어요. 사실은 마늘은 예전부터 항암 약재로서 사실 사용해 왔던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마늘 얘기가 나와서 좀 궁금한 건 마늘을 어느 정도 며칠간 먹어야 진짜 몸에 효력을 발휘하나요? 일단 매일 하루에 마늘 한 쪽이 최소 용량 기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 적게 진짜 조금 드신다면 네. 그때그때 생기는 여러 가지 왜 헬리코박터균이라든가 벤조피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일단 충분히 한쪽 정도를 과연 3개월 이상 드시느냐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대로 한쪽 이상. 근데 마늘이 사실은요, 5g에서 한 10g 정도를 복용하게끔 사실 되어 있어요, 한의사에서는. 한동안 또 마늘이 굉장히 유행이어서 뭐 마늘 하루에 3쪽 먹으면 뭐 모든 암을 다 예방한다 그래서 정말 생마늘을 막 그렇게 드신 분이 계시대요. 근데 문제는 온몸에서 다 마늘 냄새가 맞아.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늘이 정말 좋은 음식이라는 건 다 알지만 먹고 났을 때 그 입냄새며 뭐 이런 냄새들 이런 게 참 문제가 되거든요. 걱정이 돼요. 입냄새뿐만 아니라 몸에서도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많이 막 돼요, 먹으면 예, 예. 맞아요. 그렇죠. 예, 열을 가하거나 잘 조리를 하면 마늘 좀 냄새는 억제할 수 있는데 대신 이제 그 항암 작용은 사실 그 생마늘이 있었을 때 가장 강하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꿀에 담궈서 먹으면 그 생마늘도 얼마든지 그 알리신을 보존을 하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늘 음식 같은 경우 우리가 먹고 나올 때 음식점에서 냄새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먹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껌 씹는 거고요. 아니. 그다음에 이제 만약 그래서 안 혹시라도 보시던데. 녹차가 있다면 녹차를 입안에다 넣고요. 네. 그 바로 삼키지 마시고요. 네. 입안에 이제 머금고 있다가 양치한 다음에 삼키는 것이 더 좋고요. 왜냐하면 이제 녹차 자체는 기본적으로 플라보노이드 성분인데 이게 바로 그 마늘 냄새를 갖다 흡수해주는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그 녹차 잎이 있다면 더 좋아요. 그럼 이제 꼭꼭 씹어서 드시면 그게 훨씬 더 마늘 냄새 잡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된장국도 마늘 냄새 잡을 때 좋기 때문에 마지막에 된장국 한 숟가락 먹고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된장에 있는 단백질이 또 그 마늘 냄새의 그 성분을 흡착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좋습니다. 요 통마늘 깔 때요. 네. 깔 때 요 손 마디마디에서 냄새 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 마늘 까고 나면요. 네. 제가 아주 기분이 좋을 때 마늘 냄새가 나 일 좀 했어 이런데 아주 기분이 우울할 땐 이 마늘 냄새 때문에 인생이 잡친 것 같잖아요. 그럴 때요. 네. 얼른 식초에 묻은 그 행주로 손을 좀 네. 이렇게 닦으신 다음에 식초물에 손을 조금 담그세요. 그럴 때 복숭아 물들이는 백반이라는 거 있죠. 예. 그게 있으면 냄새 싹 가셔요. 근데 이제 백반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식초물에 이렇게 담궈 놓고 내 인생을 조금 한탄하면 싹 없어요.
없어요. 식초인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요리에서 사실 네. 요리하실 때 냄새를 좀 빼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익히면 돼요. 아, 익히면? 네, 생걸로 먹으면 가장 독하죠. 네, 네. 근데 열을 가하면 아주 많이 없어지는데요. 마늘 냄새는 고열을 가하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80도에서 한 70도 정도의 중열에서 익히면 덜해지죠. 마늘하고 상극인 음식들도 있나요? 양념이라고요. 네. 양념들은 되게 어떠한 음식이든지 들어오게 되면요. 소화 흡수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의 독성들을 이제 풀어주는 작용, 해독 작용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좋은 게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아까 마늘이 항암 작용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비타민 C하고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항암 작용이 더 상승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좀 풍부한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요. 항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도 예방할 수 있고 암이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한번 응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건강 보조식품으로 비타민 C 드시는 분들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안 돼요? 음식에 있는 비타민 네. C로 같이 섭취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예. 너무나 좋다는 마늘로 된 요리부터 좀 소개해 네. 주세요. 네, 요거 지금 흑마늘이에요. 한동안 남자분들 뭐 정력에 좋다고 해서 엄청나게들 드셨잖아요. 제가 우리 남편 90일 먹여봤다는 게 이건데요. 그냥 결과는 그냥 뭐 그닥 그랬어요. 그런데 요거는요, 사실 사시려면 되게 비싼가 봐요. 비싸요. 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 네. 보온밥통만 이용하시면 되는데 네. 80도에서 90도 정도 되는 온도에 맞춰준 보온밥통에다가 이렇게 통째로 넣으시는 거예요. 통째로 넣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들썩거리지도 말고 내버려 두셔서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지나면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수분은 쫙 빠져 있고요. 알맹이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안에가 이렇게 까맣게 변해 있죠. 흑마늘. 예. 이거 계속 잡수고 저거 얘기하려고 그러시죠? 아니 저는 네, 흑마늘이 아빠, 따로 아들 있는 줄 아빠 알았어요. 예.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드시고 하루에 한 서너 알씩 드시면 네. 좋죠. 저렇게 까매지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저게 예. 우리도 왜 그 타면 멜라닌 색소라고 아시죠? 네. 이 멜라노이딘이라는 성분으로 갈변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사과 오래 두면은 색깔 변하는 것처럼. 네. 근데 왜 갈변되냐면 당하고 아미노산이 섞이면 이걸 당화라 그러는데 당화가 되면은 우리 캐러멜화 된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 왜 설탕 볶으면 네. 발색되죠. 네. 그러면 흡수가 훨씬 잘 돼요. 우리 몸에. 우리 저기 저 인삼이 홍삼 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비슷한 원리고요. 그런데 흑마늘이 좀 맛있지 않습니까? 약간 네. 달짝지근하거든요.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저것도. 지금 말씀하셨죠? 선생님께서 하루에 한 3-4개 정도 드시라고. 저게 맛있다 보면요. 뭐 하나를 통으로 다 먹는다든지 뭐 2개씩 먹는 경우인데 속이 굉장히 쓰리고 아픕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늘 같은 경우는요. 많이 먹게 되면은 특히 이제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눈병 있는 사람들은 드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독감이 있은 이후에 드시는 것도 별로 안 좋고요. 그런 거예요? 산 후에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산후에 산모들 같은 경우에 좀 주의해서 드셔야 되고 김한선 그리고 씨 아스피린 내일- 같은 거 드시는 네, 분들 있죠. 네.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저 마늘 같은 경우도 항응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항응고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피가 너무 묽어지면 안 되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흑마늘 좋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두어 개 집어맞다가 하루 종일 죽을 뻔했어요. 이거 왜요? 너무 쓰려서. 쓰려서 공복에. 굉장하더라고요. 공복에도 안 절대 돼. 공복에 드시면 안 될 것 예, 같아요. 근데 단맛이 있어서 속이 안 쓸 것 같거든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마늘이니까. 와, 그거 신기하네요. 그리고 다른 요리도 보여주실 거예요? 이 흑마늘 가지고요. 애기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마늘이다 보니까 잘 안 먹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을 좀 먹였으면 좋겠는데 요걸로 저는 잼을 좀 만들고 싶어요. 마늘잼이요? 요거를 이렇게 좀 으깨 놓으신 다음에 네. 살짝 으깨세요. 다른 거 다 넣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흑설탕. 흑설탕. 흑설탕을 마늘의 3분의 1 정도만 넣으시고요. 같이 여기서 조려. 그냥 그렇게 조려요? 네, 이렇게 조려가요. 흑설탕을 넣고? 네, 마늘을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이렇게 조려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토스트 먹을 때 네. 이제 딸기잼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마늘잼을 좀 발라주면 마지막에 타려고 할 때 물을 가장자리로 조금 넣으면 캐러멜이 되는 거 좀 막아주셔서 불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신기한 게요. 이게 무슨 짜장. 맞아요, 그거 짜장 같아요. 만든 것처럼 네. 이렇게 금방 되고. 아니 근데 볶아놓으시면 돼요. 여기는 이걸 매일 먹는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잘 빵에다 발라주면 네. 뜨겁게 좀 토스트에 구우신 네. 다음에 저는 버터 살짝 입혀서 이렇게 주면 애들은 잘 얼핏 먹죠. 보기엔 포도잼 같기도 하고. 아니, 겉을 보면 멀리서 보세요. 보니까 무슨 왜 고급 음식 중에 캐비어인가 뭐 그런 거 네, 있잖아요. 색깔이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캐비어하고 비슷한. 아빠가 초콜릿 발랐어요. 네, 한번 드셔보시죠. 드셔보세요. 근데 이런 걸로 속이면 아이들이 그래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 맞아요. 마늘빵에 그 느낌이 있을 거예요. 맛있어요. 그죠? 나쁘지 않죠.
야, 나쁘지 않은 게 신기하네. 아니고 맛있어요. 네, 네.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놓고 마늘 네. 향 그대로 나고. 아이들도 좋아하겠는데 진짜. 두 분 원장님 굉장히 저 사람은 꼭 나를 안 주더라 이런 느낌이에요. 드릴까요? 예. 저희도 먹을 수 있는데. 맛있다. 근데 요 정도 발라서 먹으면 하루 섭취량 한 3알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이게 마늘 향이 참 맛있게 느껴지네요. 달짝지근하면서. 그러네요. 네. 마늘이 항암 외에 다른 효능도 많이 있죠. 항암 외의 효능은 어때요? 그 마늘에 있는 유황 화합물들이 네. 사실은 혈당 조절을 해요. 그래서 당뇨 있는 환자들도 네. 사실은 이 마늘 정도를 양념 정도로는 일정하게 보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늘에 우리가 그 주된 작용 중에 하나가 한의사에 풍사를 제거한다고 하는데 풍사가 뭐냐면 풍자가요. 바람 풍자 안에는 벌레 충자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벌레가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어서 우리 마늘 먹고 뭐 사스 뭐 이겼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기 드실 때 꼭 마늘 드시죠? 네네. 한의서에 고기를 먹을 때 좋다라고 기록된 것은 마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마늘이 고기를 흡수시켜주는 데 상당히 뛰어난 작용이 있고요. 또 당연히 이제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서 고기 드실 때 꼭 드십시오. 진짜요? 보통 네. 이렇게 시식을 하라 그러면 한 입만 먹고 내려놓거든요. 저희 끝까지 다 먹었잖아요. 예. 안 근데 이게 남기시네요. 방송을 진행하면서 두 원장님 얘기하는데 먹고 들으니까 좋아. 또 다른 요리. 자, 다른 요리. 자, 이번에는 애들을 좀 먹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마늘 칩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아, 저 그거 너무 네, 좋아해요. 너무 요거는 맛있어요. 저는 정말 요거를 만들어 놓고 한 2, 3일 정도 그냥 늘 식탁에다 놔둬요. 그러면 아이들이 군입하고 싶을 때 오며 가며 먹기도 하고요. 프레이크 있죠. 콘프레이크 줄 때도 몇 개 넣어서 이렇게 주면 되게 좋은데 우선 마늘을 이렇게 사셔다가 이렇게 가로로 썰지 마시고 세로로 써셔야 돼요. 그래야 저 튀길 때 안 부서져서 네. 이렇게 써시잖아요. 될 수 있으면 얇게 써셔야 돼요. 아주 두껍게 썰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얇게 써세요. 이렇게 쓴 거를 물에다 좀 한 30분 담가 놓으세요. 그러면 매운맛이 좀 빠지죠. 그런 다음에 저온의 기름에서 오래오래 튀겨내는 거예요. 그게 집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튀기기가 좀 그러시면 튀기지 말고 햇빛에 말리시면 돼요. 요즘 건조기 있죠. 예. 건조기에다 그냥 바짝 말리면 돼요. 그렇게 말리셔서 요걸 이렇게 기름에 담아 튀겨 놓으시는 저 거고요. 프라이팬에 구워 먹기도 하고. 네, 기름에 튀긴 건 오래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네. 한 이틀 두셔야 되고 말린 건 일주일 정도 이렇게 두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테이크 같은 거 근데 구울 때 이게 사실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드셔보실래요? 네. 예. 저희 이재영 아나운서가 웬만하면 노하시는데 너무 없으시네요, 오늘. 저 마늘 맛있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게 사실 아주 비싼 그 대판 요리 전문점, 이런 그 철판 요리 전문점, 이런 데 가면 꼭 이게 나오는 건데, 이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냥 이게 집에서는 이렇게 바삭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기름 온도를 잘 맞추셔야 되죠. 네, 너무 높으면 타버리고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성경 아나운서의 눈빛이 잠깐만요. 너무 행복해. 저 안 쳐다보려고 그랬었는데. 소금 조금 예, 뿌려주시고요. 소금 뿌리시고 후추 있습니다, 후추. 후추 조금 그 자리에서 뿌리세요. 미리 뿌려놓지 마시고요. 네네네. 이렇게 한 다음에 사실 그걸 저는요. 올리는구나. 여기다가 예. 아까 그 마늘잼. 아까 마늘잼. 마늘잼이요? 마늘잼을요. 예. 여기다가 저기 소스네. 살짝 어머. 살짝 발라요. 이런 예술은 찍어놔야 돼. 이렇게 살짝 발라놔요. 이러니까 요리계에 제가 마술사라고 하잖아요. 제가 맛을 면허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제표가요. 야, 이거 신기하다. 이렇게 뿌리 놓으세요. 예. 이렇게 이 칩은요? 놓으신 다음에 이 칩은 예. 위에다가 잔. 이야. 그래서 마늘을 한 번쯤은 좀 넉넉히 먹게. 야, 이거 완전. 넣는 거죠. 야, 이거 너무 완전 신기해. 이거 완전- 이거 왜 아주 그 고급 레스토랑 가면 맞아. 나오는. 네, 저도 이렇게 그 얘기하고 넣자. 싶었어요. 마늘 냄새 때문에 마늘 거북해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흑마늘로 내서 드시면 아주 맛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옆에 이제